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27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보호기간 및 저작 인접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하고 저작 인접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저작재산권의 그 종류, 그 다음에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한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인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외에 저작인접권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보면요. 2013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저작권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2013년 7월 1일 이전에 그런 저작재산권에 대한 보호기간은요, 저작자의 생존하는 기간 플러스 사망 후 50년 보호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13년 7월 1일 이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한 EU FTA로 인해서 사후 70년으로 개정이 됐죠. 그 다음에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그런 저작물인 경우에는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보호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 7월 1일 이후에 개정된 시행되는 그런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이 규정이 없죠. 그 이유가 사망 후 50년에서 사망 후 70년으로 갔기 때문에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 공표된 날로부터 10년간 보호하는 것보다 사망 후 70년이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개정 전 저작권법은 공동 저작물인 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도 개정이 돼서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으로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 플러스 사망 후 50년이 사망 후 70년으로 개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호기간의 기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저작권이 보호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저작권법은 다른 거하고 좀 독특하게 보호기간을 기산하는 그러한 기산일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즉 저작권법 제44조에는 보호기간의 기산이라고 해서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에부터 기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기산, 사후 7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70년의 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망하거나 또는 창작 공표한 다음에부터 기산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저작권에 대한 보호기간은 그 다음에부터 기산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저작물을 2002년 7월 1일자에 창작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거죠. 저작권의 등록 자체는 이제 추정 규정만 있을 뿐이지 저작권 등록했다고 해서 이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작자가 만약에 2013년 4월 5일자로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후 그전은 2001년 7월 1일자 이전에는 이제 사후 50년 그렇게 돼 있고 2001년 7월 1일 이후에는 사후 70년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됐는데, 2013년 4월 5일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저작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남아있다면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 4월 5일에 사망하더라도 이제 사후 70년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그 사후 70년을 기산하는 기산 시점이 언제냐면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1월 1일자로 기산을 해서 70년이 되는 2084년 1월 1일의 전날인 2083년 12월 31일까지가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저작권의 보호기간에서
저작자의 생존하는 기간, 저작물 창작할 때부터 생존하는 기간 플러스 4, 5, 50년이라는 게 이게 아니라 계속 쭉 이어지고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사후, 그러니까 즉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해서 사후 70년이 되는 요때가 되는 게 바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기간은 이만큼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 이제 그 저작권 보호기간의 계산을 하는 방법 중에서 일반적인 그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사람이 그 저작자가 사망하면 사후 70년까지 이제 보호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작물이 무명이라든지 이명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이전 그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때부터 50년이었는데 지금은 공표된 때부터 70년으로 바뀐 거죠. 다만 위 기간 내 저작자가 사망한 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했다고 인정할 때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규정에서는 이 50년은 이제 70년으로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경과했다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사후 70년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게 아니죠. 하지만 실명 또는 주지의 이명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할 필요도 없이 공표된 때부터 이제 50년 이거 할 필요도 없이 저작자 사후 50년, 즉 개정법에서는 저작자 사후 70년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이 된 거겠죠. 다음으로 이제 엄상 저작물에 대한 그 저작권에 대한 보호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하얀 글씨로 된 것은 이제 개정법 이전이죠. 2013년 7월 1일 이전인데, 이런 엄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저작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50년 또는 사후 70년 이런 것을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이런 식으로 존속하도록 저작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이 50년을 70으로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고, 다만 창작한 때부터 7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는 창작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당연히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해부터 기산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상 저작물 및 프로그램을 보면, 영상 저작물 및 프로그램도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을 하는 거고,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해서 엄상 저작물하고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이제 70년이기 때문에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고, 다만 창작한 때부터 7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저작권이 존속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70년의 기산은 그 다음 해부터 기산을 하는 거겠죠. 즉 공표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해서 70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속적 간행물인 경우에 이제 공표 시기를 보면, 책이라든지 호라든지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 매호, 매회 등의 공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공표 후, 지금 현재 개정법으로는 공표 후 이제 70년이 되겠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부터 기산해서 70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서 완성하는 저작물인 경우는 최종 부분에 이제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에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 공표 시기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미 공표된 때에 공표된 그런 맨 마지막 부분, 그 최종 부분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공표 후 70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공표된 다음 해부터 기산해서 70년 이렇게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저작 인접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은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 인접권자의 권리도 보호합니다. 그래서 저작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작 인접권자의 권리인 저작 인접권도 보호하는데, 저작 인접권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현자라든지 음반 제작자라든지 방송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하고 유사한 그런 권리입니다. 즉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 인접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이제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듣고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작곡은 뭐 유건영하고 싸이가 이제 작곡을 한 거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작사는 싸이, 노래는 이제 싸이가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작곡한 작곡가라든지 작사가, 이런 사람이 이제 저작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직접 노래를 한 싸이, 물론 싸이가 작사에 관여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요거는 이제 뺀 노래만 한 그런 싸이인 경우에 가수 싸이는 저작자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작사를 한 요거를 이제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수인 싸이는 저작자가 아닌 저작 인접권자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제3자가 싸이가 직접 부른 노래, 음반인 경우는 이제 음반 제작자도 저작 인접권자가 되는데, 이러한 싸이가 부른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그때는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저작 인접권의 침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 인접권을 보호하는 거죠. 이 저작 인접권에 대한 그 저작 인접권자별의 권리를 한번 보면,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는 것은, 즉 저작 인접권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실현자가 있고요. 뭐 가수라든지 배우, 음반 제작자, 음반을 제작하는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이렇게 딱 3명이 있습니다.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근데 이런 실현자인 경우에는 실현자 인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작자의 권리 중에서도 저작 인격권이 있듯이 실현자인 경우에도 실현자의 인격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 인접권이 있고, 그 다음에 청구권, 즉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음반 제작자인 경우는 인격권은 없고 저작 인접권과 청구권, 즉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 사업자는 인접권, 저작 인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현자의 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현자라고 하는 것은요,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현을 하는 자를 실현자라고 합니다. 실현을 지휘, 연출, 감독하는 사람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인데, 실예로 보면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연주자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현자가 되겠죠. 실현자의 이런 권리는 이제 실현자의 인격권과 저작 인접권과 그다음에 이제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선 실현자의 인격권을 보면 성명 표시권하고 이제 동일성 유지권,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공표권은 있죠. 저작자의 권리인 공표권은 없습니다. 이러한 실현자의 인격권은 일신 전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도도 안 되고 상속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작자의 인격권, 저작 인격권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현자의 재산권, 즉 저작 인적권을 보면, 일단 실현자한테는 복제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실현을 맨 처음 녹음, 녹화, 촬영하는 경우는 물론 실현이 수록된 그런 녹음, 녹화, 촬영된 것을 무단으로 증제, 판매하는 행위를 이제 복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실현자한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현자한테는 또 배포권이 있습니다. 다만 실현의 복제물이 실현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때는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초 판매 이론 또는 최초 판매 원칙에 의해서 이때는 이제 배포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여권 같은 경우는 판매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음반 같은 경우가 이제 대여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연권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실현이 방송되는 실현인 경우, 이때는 이제 제외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생실현, 라이브 공연을 확성기라든지 멀티비전 등을 통해서 실현하는 장소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공중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내는 행위가 이제 바로 이제 공연권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방송권도 있습니다. 다만 실현자의 허락을 얻어서 녹음된 그런 실현인 경우는 당연히 이제 방송권의 권리 침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거의 그 저작 재산권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권리, 거의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받을 권리, 즉 청구권이 있는데요. 방송사업자의 실현자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방송사업자가 실현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실현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현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현자에게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그 저작 인접권의 보상금 청구권과 관련돼서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상호주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다른 나라에서 그 저작 인접권을 방송하는 경우에 그 저작 인접권자한테 보상금을 주는 그런 법률 규정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도 그 나라에서 보상금을 받을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실현자의 그 실현이 녹음된 그런 판매용 음반을 방송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 외국인한테는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상호주의입니다. 즉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는 실현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서 방송하는 경우에는 실현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주게끔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그 나라에서 그런 법률의 규정이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상호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의 실현자에 대한 보상도 있는데요. 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가 실현이 녹음된 그러한 음반을 사용해서 송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현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인터넷 음악방송 같은 경우에 실현이 녹음된 그런 음반을 사용해서 송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현자한테 보상금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서 공연하는 자의 실현자에 대한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현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서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실현자한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동 실현자를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 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현하는 경우에 실현자의 권리는요, 공동으로 실현한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가 이제 행사를 할 수 있고요. 실현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현된 때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도 이제 얻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반 제작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가 음반 제작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음반 제작자의 재산권은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복제권하고 배포권만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는 대여권하고 전송권도 새로 생긴 거죠. 예를 들면 그 음반을 가지고 뭐 인터넷상으로 인터넷 음악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복제라든지 배포권 침해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전송권이라고 하는, 또는 대여권은 새로 이제 들어간 그런 개념에서 판매용 음반이라든지 또 판매용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이제 이것도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송권이라고 하는 측면, 요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송권이 들어간 거죠. 복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음반의 증제라든지 음반을 노래반 주기 등의 기계적 전자적으로 메모리 칩에 입력시키는 것,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배포라고 하는 측면은요, 사실은 유형물을 양도라든지 대여하는 경우가 이제 배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인터넷 음악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배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송의 개념을 쓰겠죠. 그래서 대여권, 전송권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이 배포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포권이 있는데,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 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포권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최초 판매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음반 제작자의 권리 중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현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하고는 마찬가지인데요. 방송사업자의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업자가 판매형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상당한 보상금을 음반 제작자에게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의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가, 즉 인터넷 음악 방송을 하는 사람이 음반을 사용해서 송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음반 제작자한테도 이제 그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판매형 음반을 사용해서 공연하는 자의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도 마찬가지로, 판매형 음반을 사용해서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음반 제작자한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이러한 방송사업자의 재산권은요, 방송사업자인 경우는 인격권도 없고 이제 보상을 받을 권리도 없고 오로지 이제 저작 인적권만 있는데, 복제권하고 이제 동시 중계 방송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들어간 게 공연권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15일자 이제 시행되는 게 공연권이 있는데, 이 공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에서 이제 공연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장료를 안 받는다 그러면 공연권이 없는 거겠죠. 다음으로 이제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65조에서는요, 저작 인접권하고 저작권의 관계를 이제 규정해 놓고 있는데, 2장 각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작권하고 저작인접권하고 이제 별개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모 백화점에서 판매형 음반을 구매를 해서 거기서 그 판매형 음반을 이제 재생해서 틀어줬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저작 재산권 중에서 공연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작 재산권에 제한도 될 수 있지만, 판매형 음반의 경우에 이제 제한이 될 수 있지만, 백화점인 경우에는 이제 그 제한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 중 공연권 침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판매형 음반을 그런 식으로 틀어줬을 때는 저작 인접권자, 즉 실현자의 권리도 침해를 할 수가 있고, 실현자한테 보상금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음반 제작자한테도 이제 보상금을 줘야 되는, 서로가 별개의 권리라는 거죠. 서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행위를 했을 때 저작권의 침해 또는 그 저작 인적권의 침해, 이런 게 둘 다가 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저작 인적권의 발생 시기를 보면, 실현의 경우에는 실현을 한 때 저작 인적권이 발생하는 거고요. 음반의 경우에는 음을 맨 처음에 고정한 때 저작 인적권이 발생하는 거고, 방송의 경우에는 이제 방송을 한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저작인적권의 발생 시기를 말한 거죠. 이따가 말하는 그런 저작인적권의 보호기간의 기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작인적권의 발생 시기는 실현의 경우는 실현을 할 때, 음반의 경우는 음반을 맨 처음에 고정할 때, 방송의 경우는 방송할 때 저작인적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런 저작인적권의 보호기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3년 이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보호기한은 2013년 8월 1일자로 이제 시행이 돼서 이제 바뀌었는데, 저작권의 보호기한은 이제 2013년 7월 1일자죠. 근데 이제 이 개정법 이전의 그 저작권법에서는 실현을 한 때 다음 해부터 5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실현을 한 때 다음 해부터 7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괄호에 들어간 부분이 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즉 50년 이내에 실현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다음 해부터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 기간이 늘어났죠. 그전 만약에 요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실현한 때 저작인적권이 발생하고 실현한 때 다음 해부터 기산해서 70년이 되는 건데, 만약에 실현을 하고 나서
이 실현이 고정된 음반의 발행이 한 10년 뒤에 발행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해부터 70년이 이제 보호기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늘어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반을 발행한 때, 즉 음반 제작자인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고, 그 다음에 다만 50년 이내에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음반을 맨 처음 고정한 때에 다음해부터 50년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대로 그 70년으로만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음반을 발행할 때 50년 이내에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에 다음해부터 70년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인 경우, 방송사업자인 경우는 이전 개정법 이전에는 방송을 할 때에 다음해부터 50년 그렇게 됐는데, 개정법 그러면 70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업자인 경우에는 방송이 한때 다음해부터 70년이 아니라 5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70년으로 바뀌고 그랬는데, 방송사업자에 대한 그런 보호기간, 저자 인적권의 보호기간은 바뀌지가 않고 그냥 5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작 인접권 같은 경우에 그 보호기간이 일반적으로 이제 저작권의 보호기간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사후 뭐 70년 이렇게 되는데, 실현자인 경우에 그 실현자의 사후 70년이 아니라 실현을 한 때 다음해부터 70년, 그래서 이 저작권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권의 보호기간보다는 조금 짧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기간하고 저작 인접권의 권리 및 저작 인접권의 보호기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